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임동규, 출판은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저자 소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임동규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중 질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며 질병 치유는 환자 스스로 그런 습관을 교정할 때 치유된다는 자연 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현미밥 채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환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소개하다가 2004년 지리산 산골인 산청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치유력에 대해 공부하고 명상하며 자연치유와 성찰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치유하는 힘은 자연에 있고 내 몸 안에 있다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리산 자연요양병원장으로 일하며 자연치유연구소 소장이자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만병을 다스리는 4가지 보물.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환자들은 약 먹는 일에 돈과 정성을 지극히 쏟는다. 그에 반해 밥 잘 먹는 일에는 무심하다. 밥을 먹는 일은 단순한 행위를 뛰어넘어 생명의 현상과 자연치유의 이치가 들어있다.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니다. 밥에 따라 또는 먹는 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독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독이 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먹는다. 섭생법의 첫 번째 원칙은 소식, 절식. 섭생법의 대원칙은 적게 먹으면서 최대 효율을 얻는 것이다. 힘을 쓰고 근력을 키우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칼로리 영양 섭취를 보통 사람보다 늘려야 한다. 하지만 치유, 그것도 암이나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양을 줄이거나 당분간 끊어야 한다. 치유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 섭취된 여분의 양을 소화, 분해, 흡수, 운반, 대사, 배설을 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영역의 치유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인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80%, 마음껏 먹게 하고 방사선을 쬐인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100%였다. 하지만 40% 정도 절식한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제로였다고 한다. 또 1994년에 네덜란드 사람을 대상으로 20% 절식 실험을 한 결과 10주 만에 모든 사람들의 혈압,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올해 연세가 90에 가까운 필자의 아버지는 배불뚝이지만 잔병치레가 거의 없다. 그 비결 중 하나가 소식이다. 아무리 잘 차려주어도 입이 짭다고 투덜대는 어머니보다 훨씬 건강하다. 또한 칼로리 영양소는 줄이고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곡류는 힘을 내는 데 주로 쓰이지만 채소의 영양분은 치유와 해독작용에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음식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끼니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 현대인은 물론 환자들 역시 1일 2식, 심지어 1일 1식이 치유에 더 유리하다. 적게 여러 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씹기, 다작이다.
오래 씹으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율을 높일 뿐 아니라 과식을 막아준다. 또한 뇌기능 자극과 해독면역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턱의 이상 발달을 막아준다. 뒤에 소개될 치유에 이른 췌장암 말기 환자는 식욕이 넘쳐나지만 소식 다작의 원칙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 웬만한 암 환자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100번 이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씹도록 하자. 동물성 식품은 사람 잡는 음식. 동물성 식품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 잡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으로 비싸게 취급된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아예 밥상 취급도 하지 않으려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먹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육식 위주의 고단백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을 때 6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육류에는 섬유질,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등 꼭 필요한 영양소는 없거나 매우 적은 반면 해독해야 할 물질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과단백, 과지방, 성장호르몬과 항생제, 발암물질 등이 우리 몸을 채워나가면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살이 찌고 뾰루지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것을 비롯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서 암까지 면역력이 교란되어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 대사 관련 질환 등 모든 질병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육식이다. 동물성 식품이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현미밥 채식이 가장 완벽한 밥상. 밥이 약보다 낫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 도전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밥은 모두 현미밖에 없었고 주로 채식이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밥이란 현미를 뜻한다. 10년 전 내가 처음 현미밥 채식을 접할 때는 이에 관한 책이나 정보도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생소했다. 하지만 이제 현미밥 채식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 밥의 가치를 이해 못하는 데 있다. 약을 챙기고 수술에 투자하는 데 비해 밥에 투자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너무나 인색하다. 가끔 암 환자가 상담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한다. 대부분 오는 도중 휴게소에서 대충 끼니를 때운다. 먼 여행길로 인해 소모될 온갖 항산화 물질을 생각한다면 도시락을 더 잘 챙겨야 할 텐데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다. 23년간 인슐린에 의존했고 당뇨병 후유증으로 수차례나 수술했던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 채식을 한 지 3주 만에 인슐린을 완전히 끊었고 얼마 안 있어 중증 무기력증까지 해결했다. 내가 강조하는 현미밥 채식은 속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식을 껍질째 먹는 것을 말한다. 현미, 통밀은 물론 감자도 속껍질을 그대로 먹고 고구마, 포도, 사과, 배, 심지어 귤까지도 가급적 껍질째 먹을수록 훨씬 이롭다. 껍질이나 껍질 바로 아래에 피토케미컬 등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이다. 농약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은 밀가루나 숟가루로 풀어 씻어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채식이라는 말 대신 건강채식 또는 현미밥 채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 채식이라고 모두 다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탕, 흰쌀, 흰밀, 보리, 흰소금 등 정제식품과 껍질을 벗겨낸 과일은 고기보다야 낫겠지만 치유 음식이 아니다.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완벽한 밥상은 현미밥 채식이다. 요리법과 먹는 법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 제철 음식 위주로 먹자.
노지에서 자란 제철 위주의 식물, 들에 핀 쑥이나 냉이 등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다. 여력이 된다면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거름조차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란 채소를 직접 길러 먹자. 한 번이라도 칼질하면 그만큼 비타민은 파괴된다. 감자튀김은 채식이지만 발암물질이다. 기름으로 볶는 요리법을 피하고 물로 볶도록 한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밥, 물 따로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먹지 않는다. 혹시 물 또는 국물이 먹고 싶다면 밥보다 먼저 먹는다. 밥, 반찬 따로. 오래 씹으려면 밥과 반찬을 따로 먹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비빔밥은 좋은 음식이 아니다. 따로 먹으려면 연하게, 덜 짜게, 덜 맵게, 덜 시게, 향이 덜하게 간하는 게 좋다. 가급적 국물 없는 요리를 알아. 국물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는 물이 먼저 흡수되고 건더기가 위에 오래 머물러 있어 부담을 준다. 통곡식, 마른 음식, 국물 없는 음식이나 건더기 위주 음식이 더 바람직한 이유다. 씹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흰밥이나 부드러운 흰 밀가루빵과 국수, 그리고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을 되도록 피하자. 식품 배합법. 소화시간이 서로 다른 채소와 과일은 따로 먹는 게 좋다. 과일을 먹으려면 저녁 또는 아침을 과일식으로 아예 대체하든가 아니면 식사하기 1시간 이전에 먹어 과일을 충분히 소화시킨 뒤 식사한다. 특히 포도는 위가 빈 상태에서 단독으로 먹고 과일은 가급적 한 가지씩 먹도록 하자. 소박하게 그러나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 골고루 먹으라는 것은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반찬과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다. 한 주 내내 똑같은 반찬, 똑같은 부위나 종류만 먹지 말라는 뜻이다.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등 부위별, 곡류, 콩류, 채소류, 버섯류, 해초류, 견과류 등 종류별,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한 끼 반찬 가지수는 많을 필요가 없다. 상다리 휘어지는 진수성찬은 현대인에게 병만 안겨줄 뿐이다. 알맞은 온도로 먹어야 한다.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은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음식을 데우는 데 힘이 낭비되며 위장을 마비시키고 위장 혈액순환을 떨어뜨려 배탈이나 설사 등 위장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뜨거운 것은 식혀서 차가운 것은 살짝 데우거나 입속에 잠깐 머금어 온도를 높인 뒤에 삼킨다.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을 피하고 밤늦게 먹지 마라.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간식은 이전 음식의 소화까지 지연시킨다. 이로 인해 이전 음식은 따뜻한 뱃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술 마신 효과가 생긴다. 밤은 재충전과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 그리고 위장도 쉬는 시간이다. 쉬어야 할 때 야식이 들어오면 자연치유력은 크게 손상을 입는다. 마지막 단계로 생식량을 늘리자. 양념이나 요리를 채소로 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에서 참맛을 느낄 때 치유는 성큼 다가온다. 생식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과 생명의 기운이 온전히 들어있다. 처음부터 모두 생식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화식 비율을 점차 줄여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최고의 약은 자연 치유적 음식이다. 푸짐한 밥상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 암 환자보다 잔반이라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암 환자가 더 잘 낫는다는 말이 있다. 음식보다 먹는 태도가 치유에 더 큰 역할을 한다. 7년차 된 위암 환자는 채식병원에서 내주는 음식이 약이다 믿으며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다른 음식은 일체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태도가 그를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유지시켜준 중요한 요인임에 분명하다. 절식하면서 낮에 즐거운 마음으로 충분히 움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밥상을 받는다면 밥투정은 사라지고 치유의 길로 나아간다. 먹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라. 이렇듯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약이 되는 음식이란 한마디로 탐욕이 배제된 자연의 음식이며 단순한 음식이며 소박한 음식이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다. 우리는 이런 음식과 섭생태도를 자연치유적 방식이라고 부른다. 야채 스프와 현미차를 먹는 야연요법, 니시요법 등 수많은 자연요법 속의 섭생법 역시 자연치유적 방식 중 하나다. 자연치유적 음식,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약이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스스로 의사가 되어야 치유에 이른다. 나는 치유되지 않는 병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자연치유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면 반드시 치유된다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려 한다. 물론 치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수명을 다 산 노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나중엔 그렇게 할 기회도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현미밥 채식, 오래 씹기, 낮에 신체활동, 숲에 기운 얻기, 일찍 잠들기, 긍정적인 태도 등 자연치유적 삶을 스스로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내가 곁에서 도와주어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유는 요원하다. 내 몸 안의 의사, 즉 자연치유력을 끄집어내고 회복시켜야 치유가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은 환자 본인이다. 자기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도 환자 본인이다. 어떤 음식이 좋을지, 얼마만큼 움직여야 할지는 자신만이 안다. 어떤 요법이 좋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같은 음식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 다르다. 누구나 쉽게 적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같은 음식이나 약도 사람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르다. 누구나 경험해 본 일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는 본인 이외에는 정확히 알아낼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는 사과가 약이 되지만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자연 치유적인 삶의 대원칙을 세워나가는 것도 본인이지만 그 원칙 아래 세부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위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이어야 한다. 진정한 치료사는 자신이 치료해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환자의 몸 스스로 하는 것이며 환자 몸 안의 의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삶을 바꾸는 것 역시 환자 본인이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보호자와 자연치유사는 서로 협심하여 환자가 자연치유의 길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의사는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히포크라테스는 선언한 것이다. 치유는 오직 환자에게 달려있다. 진정한 치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기 몸 안의 의사를 믿고 스스로 의사가 되자. 바라문 출신의 수학자 목건영이 부처에게 물었다.
그 많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침을 베풀었는데도 왜 그러합니까? 부처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을 가고 아니 가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